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에서 조국 혁신당에 한 표를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전국적인 평균으로 30%를 넘어섰다. 그래서 지금 2위인 국민의 미래와 오차 범위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용혜인 의원님,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몰빵을 주장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표를 좀 더불어민주연합에 물어달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네. 이 여론조사들을 해석하는 그 어떤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네.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 더불어민주연합, 그러니까 야권의 기존의 어떤 민주 진보 진영의 정당들과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모여들고 있다. 그것이 결집하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조국혁신당이 검찰 독재 심판, 뭐 3년은 너무 길다 같이 네. 좀 시원시원한 슬로건들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좀 설득력과 지지를 획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이기도 하고 또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좀 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검찰 개혁과 동시에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과제들이 너무나 시급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 사회, 뭐 복지, 뭐 다양한 영역, 언론, 다양한 영역에서의 개혁 과제들인데요. 이 총체적인 대한민국 대전환의 개혁 과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유능한 그리고 실력 있고 경험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조국 대표가 선명한 이제 정치적 주장도 하지만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장보고 나오면 야당 지지자가 된다. 이런 말들 와닿거든요. 김민수 대변인, 지금 국민의 미래도 보면 그 국민의힘 지지층을 다 흡수를 못하고 있거든요. 비례대표 투표에서. 이거 위기 아닙니까? 위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조국 신당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의 이 야합이 동상이몽에서 시작해서 5월 동주로 끝날 거다. 저는 이 말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아직 21분이 안 남았지만 저는 이 말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흐름이 분명히 바뀐다라고 봅니다. 20일이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닌데 네. 이건 아까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대한 심판론에 의해서 지금 이 조국 신당이 계속 파이가 커진다라고 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죠. 처음에 여론조사들을 보면요. 민주당과 조국 신당을 합쳐야 국민의힘 비례정당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정확하게는 제로섬 게임을 했던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의 붕괴에 실망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처음에 조국 신당으로 이탈을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탈을 하다 보니 민주당세보다 더 높아져 버렸어요. 플러스 알파가 되죠. 네, 플러스 아니요. 그때까지는 민주당 지지율과 조국 신당을 합쳐야 국민의힘 지지율에 분이 못 미쳤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14%, 13%를 나눠 가질 때 조국 신당이 아주 미세하게 민주당보다 가져갔던 구간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이때 당시가 아마 수치로 27, 8% 됐었을 겁니다. 네. 그때 국민의힘이 27, 8% 됐고요. 근데 이게 어떤 순간에 갑자기 30%를 넘어가고요. 네, 여기 조국 신당이 20%를 자체적으로 넘어가고 25% 하면서 파이가 조금씩 커졌죠. 자,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에 대한 도덕적 붕괴에 실망한 민주당 세력들이 이동을 했다 그러면 이 이후부터 중도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중도들이 움직이면서 실제로 판을 키우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국민의힘에 실망한 아직 당을 결정 안 했던 유권자들의 지금 이동도 일어났다 일부. 예. 근데 이것은 조국 신당의 면면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국은 2심에서 지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법원 가면 이게 뒤집힐 확률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자가 신당을 창당했다는 것도 너무 웃긴 이야기인데 셀프 공천에 가깝게 자기가 2번을 받았습니다. 자, 조국 신당에서 4번 받은 자는요. 정가 사범이에요.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 3번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거 2년 사이에 발생했던 사건이거든요. 반성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럼 지금 피고인 집단들이 모여서 아마 조만간에 감옥을 갈 수도 있는 사람들, 유죄 판결을 받을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정당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된다. 그러면 누가 내 아의 대표가
피고인이 범죄자들이 내 대표가 되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김윤수 대변인 말씀은 조국 혁신당의 실체가 드러날 거기 때문에 빠질 거다 이런 주장인데 우리 용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사실 말씀하신 내용들 국민들께서는 다 알고 계신 거고 그 그러니까 내용들에 이미 대해서 반영돼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알고 계신 상황에서 국민의힘에게 더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중도층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합쳐서 거의 50%가 넘는 지지율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사실 좀 저희 물론 제가 속한 정당은 아니지만 좀 심각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이셔야 선거에서 좀 유의미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별로 그러진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다른 정당 걱정할 처지는 아닙니다만은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그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현재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완수할 수 있는 총선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저는 국민들께서 전략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을 만들겠다 이제 조국 장관이 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 방안은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이 이제 비례에서 압도적 1당을 하는 것이 승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가능한 일이고 이 국민의 미래보다 더불어민주연합이 더 낮은 지지를 받게 된다면 국민의힘 심판 윤석열 정권 심판에 조금이라도 좀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 결과에서도 1당으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는 것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질문을 할게요. 지금 코인 투기 논란으로 이제 민주당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을 했습니다. 용 의원님, 여기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이신데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일반 그 대중의 정서가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입당한 게 도움이 될까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여러 정치 세력과 시민사회가 모인 이제 본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뭐 다 여러 이제 정치인들, 시민사회, 개개인들이 좀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모여서 일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의 입당이 뭐 전체를 규정할 수도 없고 이 연합의 뜻을 다르게 만들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알고 있기로는 윤영덕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님께서 이번 총선의 어떤 중요성을 좀 고려해서 김남국 의원이 민주연합 승리에 좀 기여할 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안 드린 걸로 알고 있고 김남국 의원도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시선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실 텐데 그 결정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향해 가는 이 연합에 본인이 어떤 것이라도 좀 보태고 기여하려는 결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역할과 이후 복당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미리 넘겨짚을 필요가 없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추후에 본인과 당 지도부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상 꼼수복당이라는 그런 그 주장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참 오만방자한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범죄자들이, 범죄 혐의자들이 정말 숱한 범죄 혐의와 범죄자들이 모여서 만든 집단이 지금 어디를 심판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성을 좀 해라. 그리고 지금 저는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현직 국회의원이면요, 지금 이렇게 범죄 혐의가 많은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고 정권을 심판하겠다라고 하고 다시 배지를 달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가 복당하는 것도 미리 뭐 넘겨짚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넘겨짚지 말라고 하는 집단에서 왜 이렇게 아직 기소도 안 된 사건들을 넘겨짚혀서 유죄인 것처럼 말하고 그리고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판결이 난 것도 판결이 안 났다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지 마라. 국민을 속이는 게 정치가 아니고 국민들께서 무거운 배지를 가슴에 달아주셨으면 최소한 본인들이 하는 말의 무게에 얼마나 큰 무게가 있는지를 좀 자성하고 반성해라, 느껴라. 이런 말씀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강조하고 싶은 말씀 또 향후
총선 판세를 좌우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될지 의견을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 의원님. 네, 누가 누굴 심판하냐라고 하셨는데요. 국민들의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정말 뜨거운 열망을 전국을 다니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지역들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부산과 대구 네. 지역에도 좀 다녀왔는데요. 전국에서 정말 그 열망이 들끓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누가 누굴 심판하냐라고 받아치는 것이야말로 겸허하지 못하고 오만방자한 윤석열 정권의 모습이다라는 점을 반드시 짚어야 할 것 같고요. 이번 총선 윤석열 정권 심판도 중요하고 그 심판 이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그리고 전략적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저는 승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변인. 네, 180 거대 민주당으로부터 많은 발목 잡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고 국민들께서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보다 나은 경제 상황에서 살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 남은 기간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들, 국민을 위해서 뛸 수 있는 것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국민 맛술을 일주일에 한 번 진행하는데 어느 때 토론보다도 불꽃이 튀었던 토론 같습니다. 서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평상시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서요, 사실은. 그리고 유모차 끌고 오시는 것도 보고 박수도 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앉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즐거웠습니다. 네, 그리고 더 발전적인 정치를 위해서 또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즐거웠습니다. 원래. 용 의원님은? 네, 저는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역시 좀 국민의힘의 뇌관이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도 결국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 올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